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투자 심리 다스리는 방법 3가지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삶의 밸런스를 찾는 게 중요하다. 삶의 밸런스 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간단하게 몇 가지를 적어보면 직업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 가족적인 것, 친구, 취미, 그 다음에 혼자만의 시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느 정도의 돈을 벌면 나는 행복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내가 만족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가족 같은 부분도 나는 어떤 남편, 어떠한 아내와 함께 가족의 어떤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 게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현실보다 조금 더 보통은 높으실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현실 수준이 일치한다면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 걸 거예요. 사람마다 그 어떤 행복의 기준이 다르고 그게 물질적이 됐던 정서적인 거가 됐던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그 기준을 정해놓고 현실과 그 기준이 괴리가 있다면 그 괴리를 줄이는 만큼 본인의 삶의 밸런스가 아주 잘 갖춰져 있다. 잘 맞춰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느낄 겁니다. 취미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 사람은 단순히 이렇게 일만 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친구와의 취미, 가족과의 취미, 또는 혼자만의 취미,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취미로는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뭐 컴퓨터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자전거 타기, 뭐 자동차 타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취미는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그 속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가 무엇이고 어떤 거를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실제 내가 시간을 내서 하면서 내 현실에 큰 지장이 없으면서 하는 것, 그거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취미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있는데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운동, 명상, 책 보기 등등이 있는데 이 시간이 저는 되게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혼자만의 시간이 있으면 삶의 밸런스를 찾기 위해서 그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이 내 현실과의 괴리가 이건 좀 적어야 될 것 같아요. 나의 현실과 나의 이상적인 삶의 괴리,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말하죠. 그거를 줄여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만의 시간, 특히 이 명상이라는 부분, 명상하면 좀 단어가 좀 어렵을 수도 있는데 시각하면 쉽게 생각을 하면은 생각해보기, 나의 현실, 그리고 나의 이상적인 삶, 괴리가 있는데 그 차이가 괴리 좀 단어 어렵네요.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줄일 누구나 이 차이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노력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줄일 수가 있어요. 사람은 보통적으로는 게으릅니다. 사람은 보통 게으른데 게으르지 않고 내 삶의 밸런스의 기준을 정하고 나의 현실과 이상적인 삶의 괴리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시간을 투자하면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을 내가 결국에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 시간이 조금 걸리는 사람도 있고 많이 걸리는 사람도 있는데 조금 걸리게 만들수록 매우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조금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아직 거기에 도달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과 공부와 시간을 아주 많이 투자하고 단순히 많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제 현실화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운동하면서 체력적인 것도 강화하면서 현실적으로 도전하고 실제 이루시면 가능하게 됩니다. 직업적인 거는 그렇죠. 내가 어떤 직업이 되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공부가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노력도 필요하죠. 이 세 가지를 어떤 영양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투자하면 결국에는 됩니다. 가족적인 것도 제가 아직 이렇게 가족을 만들지는 못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과 와이프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내가 이상적인 삶이 이렇게 기준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이제 시간과 어떤 공부와 어떻게 하면은 와이프와 어떻게 하면 남편하고 재밌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 아들, 딸하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시간과 어떤 노력을 투자하면 어떻게? 그럼 어떻게 재밌게 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시간이 더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은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고, 그게 돈이 안 드는 것도 있고 조금 드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의 삶의 현실의 기준에 있어서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친구들, 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참 뭔가 여러 가지 핑곗거리를 만들면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이제 어떤 그냥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상은 저기 멀리 있는데 현실에 불만을 가지면서 노력은 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가끔 봤는데 조금만 더 생각하고 조금만 더 행동으로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누구나 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실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좋을 수 있다. 친구하고도 마찬가지죠. 뭐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만나자고 했다가 또 만나지 않고 친구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젊었을 때 만났었던 그 횟수하고 나중에 이제 만나는 횟수가 아무래도 그대로 유지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씩 줄어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물론 이렇게 뭐 결혼도 하시고 하니까 바빠지니까 또 아이도 케어를 해야 되고 또 남편과 아내도 케어를 해야 되고 하면서 우리가 되게 시간을 많이 쫓기면서 살긴 하지만 내가 조금만 더 어떤 시간 테이블을 이렇게 짧게 쪼개가지고 시간을 내면 충분히 이렇게 대화를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모든 취미가 다 무조건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조건 시간이 엄청 많아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취미를 아예 한 개도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최소 하나는 취미를 갖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뒤에 있는 거는 운동. 지금 저는 저번에 팔굽혀펴기 1000개 도전하는 영상도 올렸었고, 지금은 하루에, 무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400개 정도 하는데, 제가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습니다. PT를 가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할 수도 있는데, 제 환경에서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하기에는 지금 제가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팔굽혀펴기를 한 50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한 400개 정도 합니다. 한 10분, 20분 정도 걸려요. 물론 이렇게 정석대로 완벽하게 할 수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일부러 그 허리를 펴면서 하게끔 하기 위한 자세로 일부러 합니다. 약간 고양이 자세처럼 하는 건데 허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부러지게 이렇게 동산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그 서핑할 때 이렇게 좀 손을 펴가지고 하는 자세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아마 운동을 하는 정석으로 하는 분들에게는 팔굽혀펴기를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좀 야매로 한다? 그 좀 저급한 표현이네요. 좀 제대로 안 한다?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일부러 저는 허리를 펴면서 이 자세를 이렇게 허리를 펴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 기준은 본인이 정하는 거고, 제가 지금 한 2년째 이렇게 했더니 실제로 저는 허리가 약간 좀 컴퓨터도 많이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허리가 펴졌어요.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많이 넓어졌다고 친구가 얘기를 해줍니다. 아, 뭔가 변화가 있구나. 그럼 또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그러면서 삶의 밸런스를 찾는 게 중요하다. 직업, 가족, 친구, 취미, 혼자만의 시간. 이야기가 이렇게 좀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꼭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본인의 지금 현실은 어디인데 내 삶의 기준은 이거다. 지금보다 조금 만약에 비슷하시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지만 조금씩 높여보세요. 그 기준을. 그러면 내가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재미있고 행복한 일들이 생기실 겁니다. 어떤 건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지금 제목이 투자 심리 다스리는 방법인데, 심리 이전에 투자에서 이렇게 수익을 꾸준하게 내기 위해서는 꾸준히 반드시 수익을 쌓는 방법을 찾을 것.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보시면 이미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게 있습니다. 본인이 연구해서 찾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방법을 그대로 공부해서 자기 걸로 만드시면 돼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제가 취미적으로 이제 하는 여러 가지가 이제 있었어요. 젊을 때는 스타크래프트를 했고, 크래프트라는 이게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이걸 제가 학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스스로 연구해서 프로게이머들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할까? 어떻게 하면 손이 저렇게 빠를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많은 멀티태스킹을 해서 많은 군사들을 만들까?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반복하고 될 때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학교 1등이라는 기록을 했습니다. 20대 때에는 스노우보드라는 걸 탔어요. 스노우보드라는 걸 탔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고 이렇게 쭉 스피드를 내가 달려가지고 점프대 산만한 걸 타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중제비 두 바퀴 회전해가지고 착지하는 그런 스포츠가 있어요. 비기어라고 하는데 TV에서 이렇게 스키 점프 하듯이 그런 점프대를 타서 이렇게 날아가서 스노보드를 타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저는 한국 1위를 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스스로 공부하기보다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있었는데 프로 스노우보더라고 하죠. 프로 스노우보더가 지인들이었어요. 국가대표급이었습니다. 실제 국가대표도 있었고요. 그런 분들이 지인분들이기 때문에 그 옆에서 배웠던 저는 어느 정도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맨날 같이 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배우고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스노우보더 분들이 저를 알려주니까 가능했던 거고, 이제 30대 넘어와서는 제가 이제 자동차 경주 대회에 이제 나가게 됐는데, 어렸을 때 꿈이었거든요. 자동차 경주 대회를 나가서 언젠가는 입상을 꼭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서 이제 잊고 살다가 그걸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내가 어렸을 때 자동차 경주 나가서 1등 하는 게 꿈이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지금까지 이런 프로들을 보고 따라했고, 실제 프로 중에 최상급 클래스가 저를 교육해서 1위를 했고, 그럼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될 것이다. 어떻게 했냐면 프로 레이서 1위뿐만 아니라 1위, 2위, 3위 상위 랭커분들한테 개인 레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될 때까지, 제가 1등을 할 때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자동차 카레이싱 분야가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슈퍼카라고 불리는 그런 대회에서 한 100여 명 참여하고 프로레이서들도 참여하고 한국 아마추어 레이서 중에 이제 더 베스트 랩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상위 랭커에 도배를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도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운이 좋았는지 그분도 제치고 제가 결국엔 1위를 했는데, 그것만큼 내가 어떤 것을 배울 때 이미 그 분야에 최고이거나 최고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그 기술을 그대로 배우게 되면 그 레벨까지는
금방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연구했던 것처럼 본인이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스스로 찾아내는 겁니다. 누적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근데 여기서는 조건이 있어요. 수재량과 횡보장. 어떤 시장에서도 크게 손실이 안 나면서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수수장에서 유리한 기술이 있고 횡보장에서 유리한 기술이 있는데 그 유리한 기술에서는 그 유리한 장세에서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 그 유리한 장세가 아닌 곳에서는 방어가 잘 돼서 손실이 크게 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려면 손절은 짧고 수익은 커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원칙을 죽어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킬 것. 이 세 가지가 저는 투자 심리 다스리는 방법 중에 중요한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